안녕하세요. 리디아의 참 영문법의 리디아입니다. 술술 읽고 듣고 이해하는 영문법 2로 English Learner에서 English User 되세요. 오늘은 새 챕터, 챕터 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지금 오늘의 주제 보고 계시죠? 가정법 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real conditional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부러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서 왜 남겨놓았냐면, 당연히 가정법 편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를 설명을 하고, 새로운 챕터 3로 들어가겠습니다. 68번 이 두 가지 예문을 보면은요, 조동사의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인데요. 이때도 완료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시리즈 1 때 조동사 편에서 should나 must, could나 might의 과거는 should have with 3, instead with 3, could have with 3, might have with 3로 쓴다고 정리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시리즈 1을 공부하신 분이라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가정법을 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가정법에 대해서 어렴풋이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왜 완료 시제로 조동사의 과거를 만드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아실 텐데요. 가정법에도 이 조동사의 과거 패턴이 쓰이기 때문이지요. 가정을 할 때도요. 자, A 볼게요. We had a really good time. 과거에 가졌다라는 얘기죠.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t는 그 좋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은 과거로 돼야 되잖아요. 현재로도 되지만요. 더 좋을 수가 없었다 할 때는요. could have pp could의 부정어 not이 줄어들어서 couldn't have pp가 되는 거죠. 이것은 can't의 과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can't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t가 아니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과거 could have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을 수 없었어. 그땐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지. 우리가 즐거운 참 좋은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여진 문장이죠. It could have been better. 더 좋을 순 없었어. B 갈게요. If he had lived near a park. 여기 가정법의 패턴이 나왔네요. 만약에 그가 공원 근처에 살았더라면 이런 얘기죠. 이것도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had와 동사의 과거분사 lived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가 정말 공원 근처에 살지 않았다는 거지죠. 사실은 그래요. 그 사실에 대해서 반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본 거죠. 이렇더라면 이라는 종속절이 먼저 오고요. 주로 if절은 이렇게 먼저 옵니다. 주절에 앞서요.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뭐뭐 했더라면 뭐 했을 거다라는 게 우리말로도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우리말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이해해 보세요. 커마 오고요. He could have taken a walk there every day. could have pp 이것도 can의 과거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가능성을 나타내는데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정일 때는요. 위에 이렇게 can't의 과거인 could have pp일 때는요. 가능성이 강한 거예요. 97% 정도의 가능성. 큰 가능성을 내포하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긍정일 때 could have 과거분사일 때는 가능성을 낮아요. less than 50% probability
possibility가 되는 거예요. 50% 이하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매일 there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할 가능성은 아무리 공원 옆에 살아도 낮잖아요.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하지만 50%나 40% 정도로 본 것은 그래도 꽤 그 공원이, 아니, 공원이 집 근처에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 거죠. 하여튼 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50% 이하의 경우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에 이 사람은 공원 근처에 살지 않았고요. 그래서 공원 근처에 살았다면 그는 매일매일 그곳에서 산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의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엔 if절을 주절보다 더 먼 시제, 하나 먼 시제로 써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가정을 할 때는 if절은 주절보다 한 시대 앞서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 줍니다. Chapter 3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Chapter 3 갑니다. 가정법이고요.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굳이 영어로 바꾸면 subjunctive move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알아들을까요? 자, 가정법에는 조건이 들어서 있지요. 그래서 조건문이라고 하고 영어는 conditional sentences 또는 제목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conditional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의미가 뭐냐?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그냥 제가 소개를 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두 번째 퀘스천에 답을 얻는 것입니다. When and how do we use conditional sentences? 언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조건문을 쓰는지 가정법에는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화가 났네요. 이거 수정 좀 할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살펴볼 것은요. if도 종속 접속사라는 거예요. as나 when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이 아닌 경우에 단순한 if절일 경우에는요. 미래 시제를 현재로 대신합니다.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예문 살펴볼 거고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하여튼 요거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절은 종속절이 되는 것이고 주절처럼 독립적으로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법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문법 포인트인데요. 뭐만 알고 계시면 되냐면요. real이냐 unreal이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읽었을 때, 문장을 보고 읽었을 때, 아, 이게 리얼인가? unreal인가를 따지면 되고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자 할 때, real을 얘기하는 건지, unreal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적절한 패턴을 입속에서 끄집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real이냐, unreal이냐가 무슨 의미냐면요. 조건과 그 결과로 이뤄지는 패턴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if절의 그런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결과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이런 패턴에서 그 조건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real conditional인 거고요. 불가능에 가깝거나 실현 가능성이 애시당초 없다면 unreal conditional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real이냐 unreal이냐를 구분 이렇게 나눠짐에 따라 그
스트럭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nreal이냐, real이냐를 잘 마음속에 두시고요. 자, 만약에 real이라면요, 다 써도 돼요. 그냥 만약 우리말로 만약 응? 하잖아요. 만약 네가 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으면은 문자 줘. 뭐 이렇게. 이럴 때 그냥 단순 현재를 쓸 수도 있고요. 단수 과거를 쓸 수도 있고 미래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이 구절에는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unreal이면 뭔가 딱딱한 문법 규칙적인 틀에 쓰여져야만 맞습니다.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달았던 거는 그렇죠. unreal인 거잖아요. 가능성이 아예 제로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작죠. unreal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A부터 69번 예문 살펴볼게요. Correct me if I'm wrong. 이거는 real인 거예요. 가능성이 큰 거죠. 내가 뭔가 잘못하면 나를 바로잡아줘. 뭐 이런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예가 가장 적합한 컨텍스트가 되겠네요. Correct me if I'm wrong. 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단순 현재가 쓰였잖아요. 이건 real이죠. real conditional.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서로 face-to-face conversation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B. If you didn't study biology at college, you won't be able to get into medical school.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if 만약 뭐뭐 하면 그런데 과거로 쓰였죠. simple past가 쓸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you won't be able to 알 수 없을 거야. get into medical school. 의과 의대를 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biology를 전공했다는 거죠. 네, 단순 과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real한 컨디셔널은요. 그냥 그렇게 뭔가 문법에 옥죄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if you 어, 만약에 너가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 넌 진학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If you study biology at college, you will be able to get into medical school. 이거는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절은 미래잖아요. You will be able to. 하지만 if절은 아까 제가 말한 거는 단순 현재로 말했잖아요. if절도 시간을 나타내는 when으로 이끄는 종속절을 현재로 써서 미래를 대신하는 것처럼 if절도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로 써야지 맞아요. 그래서 if you will study biology at college라고 하면 땡! 안 됩니다. 올드 잉글리시에서 굳어진 습관이 계속 내려오는 거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인테그레인 안 써져 있지만 아까 김에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아까 subjunctive move가 뭐나요? 퀘스천 1번 있었죠? 가정법은 영어로 subjunctive move라고 하는데요. if로 시작하는 조건절과 이 subjunctive move라고 한다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하죠. if로 시작하는 조건절과 conditional sentence하고 conditionals하고 그 결과를 나타내는 주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건절로 시작하는 if절 때문에 conditionals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conditional sentenses라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절을 통해서 real이냐 unreal을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ditional sentenses는 real과 unreal로 나눈다. real은 factual real, habitual real, inference, future 네 가지가 있고 unreal은
hypothetical, hypothetical, counterfactual의 unreal conditional sentences가 있다. 를 하나하나 저와 함께 것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conditional sentences는 condition과 result 이렇게 나눠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 의미를 잘 아시면 되고요. 요 조건이 리얼이냐 unreal이냐를 따져서 리얼이면 뭔가 느슨한 문법구조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현재 다수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unreal일 때는 딱딱한 틀에 맞는 패턴을 써야죠. 요거 챕터 3 시작하기 전에 다뤘던 예문이 바로 적합한 예가 되는 거죠. 쭉 내려가면요. 하나 더 짚어볼 거는요. 예문 보기 전에 if는요. 종속 접속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속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들 이렇게 이 정도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if 대신에요. providing that 한 단어로 if 된다는 얘기죠. provided that 아니면 as long as 또는 in the event that on condition that 다음 요거를 if 대신에 쓸 수 있다고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특히 마지막 거가 조건을 나타내는 컨디션을 나타내는 절이 옵니다 라는 걸 잘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이런 뜻이니까요. condition that 그리고 문장이 나오겠죠. 다른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70번 그룹 70입니다. If you love me 여기까지네요. I don't care who you are. 이거는 real conditional 쓰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가능성이 없으면 if you loved 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if you love me는 컨디션과 if you loved me 라는 컨디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If you loved me 하면 현재 청자가 화자를 사랑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죠. 사랑을 구걸한, 뭐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고요. I don't care who you are. 나는 상관하지 않아. 네가 누군지. 이렇게 간접 의무문을 care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요. 자, 이것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if 빼고 as long as you love me, I don't care who you are. 또 물론 이렇게 as long as로 시작하는 조속절이 뒤에 올 수도 있죠. I don't care who you are as long as you love me. 또는 on condition that을 넣어서 I don't care who you are on condition that you I don't care who you are providing that you love me.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on condition that나 providing that은 주로 구체보다는 번호체에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real conditionals 갑니다. real conditionals 하니까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뭐하다라는 의미의 정법 패턴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이미지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첫 번째 factual, conditionals만 정리할게요. 팩트잖아요. 팩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래서 factual conditionals라는 네이밍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진리를 나타낼 때 factual conditionals를 쓰겠죠. 그럼 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십니다. 71번. If gas is heated. 여기에 컨디션 있고요. 그리고 result 있습니다. It expands. 그잖아요. 이거는 100% 과학적인 사실이잖아요. 만약에 가스가 데펴지면 그것은 팽창한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랬을 때 if는요.
이 if절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를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when에는 if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When a gas is heated, it expand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B 볼게요. We use an if a countable noun begins with a vowel. 자, 여긴 주절이 먼저 왔네요. 우리는 an을 사용합니다. 관사 on을 언제 사용하냐고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시작될 때, 뭐로 시작될 때요? 모음으로 시작될 때, 예를 들어서 apple 이런 거요. owl 이런 거. an owl, an apple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factual conditionals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real conditionals 나머지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복습해 주세요.